가장 뭐라고 할까 이제 바꾸어야 될 것이 복지시설 일부 복지시설에서의 그 투명성 확보가 최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약간 좀 추상적인데요. 이런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우리 대표님께서 어떤 보관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 투명성 확보라는 것은 사실은 그것을 위해서 많은 그 사례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적인 자금을 공적인 채널을 통해서 쓰게 되고 네. 사회서비스원을 통해서 예산을 지출하게 되고 네. 그것을 공개하게 되고 네. 그 예산이 얼만큼 효율적으로 쓰였는가 하는 네. 것들을 감시하게 네. 되는 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그동안 제대로 하지 않았다. 네. 이렇게 우리가 진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회계 투명성이라든가 뭐 재정, 뭐 재무, 그다음에 뭐 운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식과 네. 원칙으로 네. 하면 가장 정확한 게 아닐까. 네. 그게 왜 문제였을까? 그 부분에서 문제가 네. 진단이 되는 것이죠. 네. 네. 사실 대구시립희망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도 보도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언론에서 많은 보도를 했었는데 이 희망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더욱이 시민들의 시선이 집중할 것 같아요. 대구 사회서비스원이 이 희망원을 어떤 식으로 이제 잘 관리하고 운영하는가. 우리 이제 대표님께서 지금까지 파악하신 대구시립희망원의 문제점이라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소통의 부재라고 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지금 있는 저 자리에서 한 50년을 네. 거의 같은 사람이 그 종사자끼리도 소통이 없고 네. 네. 그다음 생활인끼리도 소통이 없고 또 더 중요한 건 지역사회 변화에 대한 감지를 하지 못하고 네. 그 속에서 계속 그 같은 일에 반복을 하다 보니까 네. 그게 의도되든 의도되지 않았든 그 고여 있는 물들이 네. 썩어가는 그런 현상으로 네. 제가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문제들은 사실 지난 2, 3년 동안에 네. 많이 개선이 됐고 네. 문제가 됐던 그런 인력들이 이제 많이 교체가 됐고 네. 이제 형식적인 것은 저도 이제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이제는 굉장히 그 많이 정비가 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제가 들여다볼 때는 그 소위 말하는 시설병이라는 네. 거, 그러니까 무기력해지고 네. 그런 그 삶에 대한 의욕이 없어지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전체의 그 분위기가 굉장히 침체돼 있고 네. 이제 이런 것들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것, 네. 삶의 어떤 희망 그리고 오늘을 살 수 있는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불어넣어 줄 것인가. 그러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첫째는 소통의 부재, 네. 그다음에 어떤 삶의 활력, 그다음에 의미, 희망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희망원이 정말 희망을 네. 가질 수 있는 곳으로 네.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네.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 대구시립희망원 문제가 터졌을 때 많은 전문가들, 제 기억으로는 대표님께서도 같은 주장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수용인들의 탈시설화가 궁극적인 목표 아닌가 그러셨죠? 그럼요. 그 네. 탈시설화는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시설이라는 것 네. 자체가 거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정체돼 있는 이제 네. 이런 그 곳이기도 했고 네. 또 그 시설을 그렇게 잘 운영했다라고 네. 말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네. 있어 왔고 네. 그러니까 탈시설화는 하나의 방향임에는 분명합니다. 네. 그러나 그 탈시설화를 위한 네.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 저는 네. 이렇게 보고 있고 이제 유럽이라든가 뭐 일본이라든가 이럴 때 보면 그룹홈이라는 형태로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잘 만들어지고 잘 운영되어지는 기숙사 네. 또는 그룹 홈 네. 집이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면서 전문 인력과 필요한 것 지지를 받고 네. 협조를 받는 이런 그 어떤 과도기적 단계라고 할까요? 네. 아니면 오히려 그런 것이 더 적합할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조차 하는데 그러니까 탈시설화를 하나의 이데올로기나 네. 그 하나의 그냥 이슈화를 시킬 게 아니라 이제 네. 저의 과제는 이제 교수일 때는 제가 그거를 주장을 할 수 있지만 네. 지금은 제가 그걸 만들어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많은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겠다. 네. 단지 중요한 것은 탈시설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 속에 네.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네.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네. 삶의 질의 문제를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제 질문이 좀 멀리 간 것 같기도 네. 하지만 어쨌든 궁극적인 목표가 이제 탈시설화이다.
네. 이 대구 실업희망원의 탈시설화 모델이 성립된다면은 네. 우리나라 한국 사회 복지 시설에서 중요한 모범으로 이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당장 황금 교수님께서도 뭐 인력 문제 그 이외에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이제 하셨고 그런 거 보면은 인력도 지원돼야 되고 이 탈시설 시스템도 갖춰야 되고 그렇죠. 당연히 이제 재원도 들어가야 되는데 우선은 만일 이 뭐 장애인들의 탈시설화도 있어야 될 것 같고 탈시설화라는 것이 나오기만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온 이후에 의식주 나아가서는 이 사회 생활을 어울려서 하고 나아가서는 사회 뭐 기여라는 것은 뭐 위대한 큰 기여가 아니고 참여라고 예 참여라는 표현이 더 맞겠는데요. 그런 아주 많은 과정이 필요한데 그렇죠. 이게 단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보관을 좀 갖고 계시는지. 네. 그동안에 한 2, 3년 동안에 한 26명이 벌써 탈시설화를 했고요. 그래서 장애인들입니까 혹시? 장애인, 예, 뭐 너 노식 뭐 이렇게 있었습니까? 네, 네.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그러나 대충 잡아서 탈시설화 한 명이 하는데 한 1억 원이 든다 이렇게 네. 보고 있고 네. 거기에 많은 인력들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네. 인력 전문 인력과 뭐 간호 또는 보조 인력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네. 시와 군, 구의 단위에 많은 그 어떤 협력 업체들이 이제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통괄하는 지원 센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탈시설화만 네. 시켜서 될 게 아니라 잘 살게 만들어야 되고 정말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걸 통괄하는 또 하나의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대구 사회 서비스원이 그 역할을 할 수 없습니까? 그 또 만들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역할을 이제 저희가 네. 이제는 점진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통괄 시스템을 만들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센터 통괄 시스템 그런 네. 것들 지금 하겠다는 네, 게 네, 네. 올해 계획이기도 합니다. 네.